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목요일이면 4개 여론조사기관 4군데가요 공동으로 조사를 해갖고 발표하는 그런 날입니다. NBS라고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외워두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금 전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여론조사기관은요, 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입니다. 지난 8월 30일, 그 다음에 31일, 1일, 3일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걸 보면요, 이 NBS 통상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우선 양자 대결을 보면 이재명과 붙었을 때는요, 42대 35로 윤석열 총장이 뒤집니다. 그리고 이낙연하고도 뒤져요. 38대 3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상당히 좀 여러분들 놀라실 텐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중간 평가를 쭉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4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3월 1에 이재명이가 거의 뭐 한 4, 5% 정도로 언제든지 한두 번 빼놓고는요, 항상 리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두 번이 말이죠, 3월 넷째 주하고 다섯째 주 딱 2번 빼놓고 100% 3월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높아요. 그래서 19에서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 42대 35인데 35고, 그리고 이낙연은 38대 35. 그리고 이제 다자 대결에서도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재명이가 높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25, 그 다음에 윤석열이 19,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10입니다. 이렇게 3명만 아셔도 돼요. 나머지는 뭐 의미 없는 숫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럼 진보 진영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재명이 31, 이낙연이 16입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요, 윤석열 22, 그리고 홍준표 19입니다. 그래서요, 무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주 대비 7%나 올라갔어요. 7%가 올라가지고 이제 3% 편차, 즉 오차 범위 내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3%가 빠져서 22, 22대 19, 4개 여론조사 기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준표 과연 누가 지지하느냐, 이게 역선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숫자를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선 보수층만에서, 범보수 진영에서의 지지율을 볼 때 22대 19라는 것이고요. 그럼 보수층 국민들이, 보수층 유권자가 어느 정도로 지지하느냐, 윤석열은 37대 21이에요. 그러니까 16% 차이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지지율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보수층들이 투표한다고 본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만 지지자들, 즉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에서만, 그러니까 순수 집토끼입니다. 여기서 뽑으면 윤석열은 50이고요. 홍준표는 23. 이게 더 벌어져요. 27%나 또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큰 덩어리가 보수층이잖아요. 이 보수층이 숲이라고 본다면 작은 숲, 국민의힘, 여기에서는 50대 23. 더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층 넓은 큰 숲에서는 16%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좁아질수록 집도끼가 아주 강한 집도끼가 모일수록 윤석열 후보한테 더 결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볼게요.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홍준표가 어느 정도나 높은지 아십니까? 무려 23%예요. 무려 23. 그 다음에 유승민이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딱 5%예요. 자, 이거 보시죠. 이걸 보면, 이거 딱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왜 홍준표하고 유승민이가 이 난리를 치는 건가? 왜 정우환한테 사퇴하라? 예, 이렇게까지 지금 경선판 깨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순수 우리 집토끼가 볼 때는 윤석열 50, 홍준표 23이나 있잖아요. 무려 27%가 앞서요, 윤석열이.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만 딱 협소요. 즉 민주당 집토끼들이 딱 볼 때는 홍준표가 23이고 유승민이가 15고, 그 다음에가 윤석열과 안철수가 5예요. 그러니까 홍준표하고는 18%포인트 차이가 나고 유승민하고는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맨 먼저 말씀드렸던,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보수 진영 안에 있는 후보들이 쫙 13명이 있잖아요. 이 13명을 쭉 세워놓고서
조사를 하면 윤석열 22, 홍준표 19 이렇게 불과 3% 차이로 확 좁아들잖아요. 이 왜 확 좁아드냐? 바로 민주당 지지층이 23%나 되고 윤석열은 5%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18%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18%가 범보수 진영 쫙 일렬로 세워놓으면은 3%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뭐 아주 이 지표 하나만 갖고서도 충분히 이러니까 홍준표하고 유승민이가 그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대선 후보 적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25, 윤석열 19, 그 다음에 이낙연 10, 홍준표도 10입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가 3이고요.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어요. 2% 정도. 최재형, 그 다음에 유승민, 그 다음에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2%예요. 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아주 제일 최신형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당선될 것이냐?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이 순서로는요. 이재명이가 당선될 거다. 이게 33%입니다. 윤석열이 24%, 9%나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낙연 7, 그 다음에 홍준표가 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선 가능성을 보십시오. 윤석열은 24고 홍준표는 5예요. 이게 19% 차이나 나요. 이만큼 민주당이 역선택으로 인해서 23대 윤석열 5, 19%나 10, 그러니까 8%나 높았잖아요. 근데 당선 가능성을 보면 윤석열은 24고 그 다음에 홍준표는 5예요. 19% 거꾸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양자 대결로 딱 민주당하고 국민의 후보가 딱 붙으면 나는 민주당 안 찍는 거죠. 본래 홍준표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본래의 민주당 후보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5 나오고 윤석열은 24 나오잖아요. 이 지표의 의미를 제대로 좀 해석해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없죠? 예,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쉽게 저도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징벌법, 언론중죄법.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이게 46%예요. 그래서 반대는 층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좋은 거야. 이거 민주당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43%밖에 되지 않아요. 그 여론은 3%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반대가. 자, 그러면 이것도 정치 이념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진보층에서는요, 이거 좋아. 긍정적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돼. 이거 65고.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거는 30%예요. 그 다음에 보수층 반대입니다. 이거 반드시 반대해야 돼. 이거는 반대해야 돼. 이렇게 보는 의견은 보수층에서는 69%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진보층 65하고 보수층에서 이거 반대하는 거 69% 하면요.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4%가 높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런 것처럼 이 언론중재법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정기국회에 대비한 이 워크숍이 열렸어요. 이 워크숍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여권의 네거티브 우리 후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끝까지 잘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요. 또 여기서 비빔밥 얘기를 했어요. 참 이거 윤석열 총장한테 뭐 유근이 수입산이 해갖고 비판을 받았는데 또 이 계란 당근 뭐 이런 또 나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메시지는 뭐 올바른 메시지입니다. 어떤 올바른 메시지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또 네거티브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빔밥의 계란도 당근도 그 안에 있는 나물도 다치지 않은 상태로 유권자에 닿을 수 있도록 후보 한 분 한 분 귀중한 자산이다. 여당에서 불합리한 공격이나 지적이 들어올 때 내일처럼 맞서달라. 예. 그리고요, 지금 예비 후보들 중에는 정치 기반을 갖지 않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공격을 여당 측에서 국정감사를 빌미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명심할 거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경선은 비빔밥과 샐러드볼에 비견되는 것처럼 다양함이 조화를 이뤘을 때 승리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요, 내일처럼 예비 후보들을 지켰을 때 팀 빌딩이 될 거고 어떤 후보자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해도 동지의식을 갖고 대선을 이겨낼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당은 화합과 동지애가 주요 가치가 되는 정기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단순히 실수를 기라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확신을 주는 수권정당 모습을 정기 국회에서 꼭 보여드려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임해달라.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언론체갈법은 원점에서 논쟁이 이제 다시 시작됐고 반드시
우연적 요소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요, 대정부 질문에 나설 분들은 적극 신청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대선 전에 이전에 제대로 실정을 지적할 실질적 마지막 기회다. 중진도 초선도 다 같이 화력에 집중을 해달라. 이런 당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이제는요, 역선택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홍준표 지지층의 미스터리. 60%가 말이죠. 홍준표 지지의 60%가 조국 딸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미스터리, 이거 뭘로 설명하냐 이거죠. 역선택 하나밖에는 없다. 이것이 지금 조선일보의 배성규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재형과 그 다음에 윤석열이 제일 세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역선택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주장도, 이 논리를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또 홍 의원 지지율이 유독 호남과 여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오는 점, 이거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여기에서 보면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요, 홍 의원이 호남에서 25%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윤석열은 11%밖에 받지 못했어요. 2배 이상의 차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진보층에서도 홍 의원은 26%대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윤 총장은 11%밖에 안 돼요.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예요. 윤 총장이 55인데 홍 의원은 12. 또 야권 지지층에서도 윤 총장이 월등히 앞서요. 유독 여권 지지층에서만 홍 의원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최재형 캠프에서는 친문과 호남이 상대하기 쉬운 홍 의원을 야당 후보로 밀어올리려고 의도적 집단적 역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건 말도 안 된다. 본인의 부인이 호남 출신이다. 군산 출신입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한 이후에 호남에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호남의 푸심이 움직였다. 이렇게 홍준표 의원은 주장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는 호남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남과 여권에서 홍 의원의 지지율이 갑자기 오른 이유 쉽게 설명하기 힘들다 이거죠. 지난 대선에서 5%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남에서가 이렇게 높게 나오잖아요. 호남에서. 지금 전에 방금 국민의힘하고 제가 지지율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이 홍준표 의원 지지층의 가장 기이한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아닌 여당의 정권체 창출을 바라고 있는 점이 미스터리예요. 여권체 창출. 그래서 지난달에 27, 8일 날 뉴델리하고 PNR 조사에서요, 정권 재창출 응답 39.59, 교체 원한다. 이거는 51.1입니다. 그런데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는요, 바로 홍준표예요. 그래서 홍준표가 36, 윤석열 5.2, 7배나 높아요. 그래서 홍 의원 지지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덕분에 홍 의원은 윤 총장과 지지율 격차를 열전에 15.9에서 6.5%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PNR 보고서를 보면요. 그런데 과연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사람들이 홍 의원을 정말 진정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냐 이거죠. 왜 이들은 홍 의원을 지지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건 뻔하다 이거죠. 맞상대기가 가장 쉬운 후보니까.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요, 범야권 후보 중에 홍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 중에 60% 가까이가 조국 딸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 조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지지층은 여권에서도 말이죠, 강성 대깨문에 해당되잖아요. 이 강성 대깨문들이 홍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홍 의원 지지층의 미스터리 중에 또 하나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친문 호남 지지층에서는 대결하기 껄끄러운 윤석열 총장보다는 홍 의원을 본선 상대로 고르기 위해서 여론조사에서 이 전략적 응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홍준표로 밀어올리는 전략적 행동의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이 칼럼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칼럼은요, 그렇지만 상당수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선판을 뒤엎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결국은 후보 개개인들의 정책, 리더십, 실력, 인성, 이런 것들이 승부를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역선택에 대한 경계심은 필요하지만은 너무나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 여론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자, 이제는 김승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의원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의원다워야 의원이라고 그러죠. 이 김승원이가 판사 출신인데요. 이 언론중재법 그야말로 이제 공식적으로 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박병석이 아니고 박병석입니다. 의장을 개 XX에서 욕을 했어요. 근데 한국말로 개 XX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영어로 개 G 그 다음에 X 새 그 다음에 쌍지입니다. G가 둘이에요. 예. 개 XX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언론피해구제법 왜 안 올렸느냐. 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람은요, 제명 조치해버려야 돼요. 탈당도 시키고 제명 조치하고 제일 센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병석이도 용서하고 민주당도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렇다고 본다면요, 민주당은 김승원이 하나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는 민주당에게는 회초리가 약이에요. 어떤 회초리냐? 내년 대선에서 심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김승원이가요, 갑작스럽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누구한테 사죄해요? 박병석 의장과 지역 구민에게 사과한다. 예, 우리 국민한테는 사과 안 해요. 자기 지역구만 국민이에요. 이런 이 수준 이하의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 사과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차기 선거 때 심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력히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위 얘기를 좀 할게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입장문을 하나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사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타이스타 제세 고의 임원으로 재직해서 어마어마한 봉급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합리적 추론 아니겠어요? 이 봉급으로 받은 거 이것이 바로 뇌물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민주당 소속이었었는데 이상직이가 사실상 이상공의 실소유주잖아요. 이 사람이 대령해고 사태 이후에 회사 돈 555억 원을 횡령 배임해가지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대통령의 사위 서씨는 이 의원이 이상직이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에 기존에 다니는 게임회사, 즉 토리게임스, 이 회사를 사직하고 태국에 있는 이상직의 회사 타이스타 제세 고의 임원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권이 있는 자리다.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자신의 회사에 대통령의 사위를 고의 임원으로 채용해주고 막대한 연봉을 지급한 사건이다. 그래서 타이스타 제스는 검찰 수사 결과 결국 이 의원이 세운 회사라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사위가 그쪽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금 조달 업무였다. 사실상 이상직의 횡령 배임 혐의에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가 최근의 취재를 통해서 이 사위 서씨는 우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즉시 서씨를 출국 금지해라. 그래서 뇌물죄, 그 다음에 횡령죄의 공범인지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옳은 주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좀 수사를 하도록 이 강력하게 비판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요, 최근에 지금 이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 10일부터 발매가 된다는데 그 책 요유들이 언론에 쭉 나와 있어요.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권의 주자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셈법 어디에 가 있느냐, 누구를 지금 특정하고 있느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저는 단연코 이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재명은 비문이기 때문에 싫어해, 하나도 싫어해, 신뢰할 수가 없어, 문재인한테 보복할 거야, 이런 심리 때문에 대깨문들은 싫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깨문들이 정세균이나 이낙연 쪽으로 많이 가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제가 이재명한테 마음이 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걸 이제 제가 이 책자에서 나오고 있는 강민석의 주장, 이거를 인용해서 보도를 해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요, 이 정세균과 이낙연 책임 총리로서 아주 일을 잘했다. 특히 이 정세균 총리의 경우에는 코로나 총리에서 아주 일을 잘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방역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외교로 수시로 운신을 넓혀가며 여러 개의 대응 카드를 저글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오는 과정에서 전 정 총리를 빼놓을 수 없고 정 총리는 사실상 책임 총리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가 떠날 때 내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낙연 대표 마찬가지예요.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다.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얘기를 할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이재명한테 가 있구나. 이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미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청와대에서 수도권 이 기관장들 방역대책회의를 열 때 경기도 지사니까 당연히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회의가 다 끝나고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로 불러가지고 자기 집무실에서 차 한잔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이 차는요, 정치적인 지지 의사 표시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마음이 가 있구나, 이렇게 제가 1차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짤막하게. 이 지사 방식이 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요, 초기 상황 때 이 지사 방식이 국민에게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 지사처럼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야지. 이거 기본 재난금 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가 교회 예배 등에 대해서 강경한 조처를 했을 때는 이 지사가 취하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를 대변인실에 전달하면서 그대로 발표하라 라고까지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강민석 전 대변인도 세간에는 이 지사를 비문으로 모행한 경향이 있지만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케미가 맞다. 예. 그리고 또 이 당정과 경기도 간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재명 지사한테 사람을 보내 설명을 해드리라, 이렇게 직접 지시하면서 배려를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대통령과 두 전직 총리와의 원만한 동행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이 지사는 다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다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 지사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여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은근슬쩍 이재명에 대한 이 지지 여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 댓글,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